2024년 8월 사천의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른 KF-21 시제 5호기의 모습은 여느 때보다 눈부셨지만 그 수직 꼬리날개에 새겨진 선명한 공백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상징하던 그 국기가 사라진 자리는 단순한 도색의 변화가 아닌 지난 10여 년간 이어온 외교적 신뢰가 무너져 내린 거대한 균열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900억 원이라는 분담금을 뒤늦게 입금하며 다시금 한국의 손을 잡으려 애쓰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기만 합니다. 기술은 자본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무너진 신뢰는 그 어떤 금액으로도 환불받을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국내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뒤늦게 지갑을 연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와 중동을 넘어 유럽의 심장부까지 뒤흔드는 방산의 거인으로 성장하자 자신들이 내팽개쳤던 그 기회가 얼마나 거대한 가치였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제 5호기는 단순히 주인을 기다리는 기체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산 기술에 줄을 서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누구를 진정한 파트너로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과연 이 기체는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에게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할 제3의 동반자를 찾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차가운 금속 안에 담긴 뜨거운 기술, 주권의 이야기와 시제 5호기가 마주한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최근의 행보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모순적이며 위태로운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위기를 이유로 KF-21 분담금 감액을 요구하며 버텼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주택 수당을 지급하고 국회의원 1인당 월 수입이 자카르타 최저임금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들이 한국에 입금한 900억 원은 사실상 사업 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일 뿐이며 여전히 약속했던 수천억 원의 장음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지점은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신의는 저버리면서도 정작 타국의 무기를 사들이는 데는 수조 원의 거금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최근 튀르키예가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칸 도입을 위해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는 이제 막 2번의 시험 비행을 마친 검증되지 않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함께 피땀 흘려 개발한 KF-21을 흔드는 인도네시아의 변덕은 오로지 정치적인 셈법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했던 잠수함 3척의 건조 계약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인리 국방부는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다시 한국과 잠수함 사업을 논의하고 싶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를 위해 우리가 귀중한 시제기를 내주어야 할 이유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강대국들조차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방산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지만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이 결국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한국만이 약속한 성능과 납기를 지키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개발비를 분담해줄 파트너가 절실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KF-21은 전 세계가 탐내는 검증된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큰손들이 KF-21의 공동 개발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필리핀 역시 자국 공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 잠수함과 전투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푼돈을 내밀며 생색을 내는 사이 한국 방산의 위상은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파트너에게 기술 주권을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CJ 5호기가 인도네시아 국기를 지우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적 자존심을 지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뿌린 씨앗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냉혹한 국제무기 시장에서 신용 없는 국가가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변덕스러운 행보가 계속되는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 시장을 보유한 인도와 중동의 강호들이 KF-21이라는 보석이 진가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인도의 움직임은 매우 구체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러시아산 전투기에 의존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의 심각한 한계를 느끼며 새로운 대안을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 인도의 국방장관은 최근 인도 공군에 최소 200대 이상의 최신형 전투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화하며 지상과 공중 공격이 모두 가능한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조건은 놀랍게도 현재 양산 단계에 접어든 KF-21의 사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실 인도가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미 실전에서 증명된 신뢰성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중국과 대치 중인 인도군에게 한국산 K9 자주포는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하 수십 도의 추위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며 중국의 화력을 압도한 K9의 활약은 인도 군부 내에서 한국 무기라면 믿고 쓸 수 있다는 강력한 신뢰의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KF-11에 관한 논의가 극비리에 진행되었다는 소식은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한국산 무기가 인도 국경에 배치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인도의 KF-21 도입 가능성을 앞다투어 보도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갖는 지리전략적 무게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자본력과 전략적 요충지라는 무기를 들고 KF-21 프로젝트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체를 구매하는 수준을 넘어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인니가 차지했던 지분을 인수하고 차세대 블록3 단계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줄을 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보며 개발 일정을 늦출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인도가 KF-21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수출 한 대의 의미를 넘어 수백 대 규모의 거대 시장이 열리는 것이며 이는 생산 단가 하락과 기술 고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매달렸던 시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파트너를 선택하는 시대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신뢰와 국익이 될 것입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 언급했듯이 적의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는 가치가 없으며 그 가치를 가장 완벽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현해 줄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시제 5호기가 인도네시아 대신 인도의 뉴델리나 아부다비에 하늘을 수놓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시장과 더 깊은 신뢰를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KF21의 날개를 더욱 넓게 펼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저버린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적 보복이자 대한민국 방산이 나아가야 할 당당한 행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900억 원을 들고 머뭇거리는 동안 세계의 거인들은 이미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그 문을 누구에게 열어줄지는 오직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싸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 기종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압도적인 효율성과 확장성에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비교해보면 KF-21 보람매가 가진 진정한 가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라팔은 분명 훌륭한 전투기이지만 폐쇄적인 군사기술 생태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프랑스는 무기를 판매한 이후에도 자국산 무기체계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며 타국이 독자적인 미사일이나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려 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인도는 과거 라팔을 도입하면서 자국산 아스트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 프랑스 측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으며 이는 운영 국가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과 기술적 종속을 야기했습니다. 반면 KF-21은 설계 단계부터 개방형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운영 국가가 원하는 무장을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무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 국가 입장에서는 비싼 외제 미사일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국 상황에 맞는 무기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KF-21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핵심 센서들의 국산화 성공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해외 기술진들이 20년은 걸릴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이 첨단 기술들을 우리 연구원들은 불과 몇 년 만에 완성해냈고 이는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만의 독점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2020년대 들어 생산 라인 가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포탄 한 발 가격이 1,000만 원까지 치솟는 동안 한국은 상시 양산 체제를 유지하며 고품질의 무기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유일한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900억 원을 입금하며 매달리는 이유도 결국 한국만큼 정밀한 자동화 공정을 갖추고 빠르게 양산 기체를 뽑아낼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카이 공장에서는 미국 록히드 마틴조차 갖추지 못한 고도의 자동화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으며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체들은 오차 범위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낮 없이 연구소의 불을 밝히며 1mm의 오차와 싸워온 시간들이 모여 이제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강대국들조차 경외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시제 5호기는 단순히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비행기가 아니라 이러한 대한민국의 집념과 정밀, 공학의 정수가 결합된 결정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라팔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강력한 도전자에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선도자로 격상되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의 큰 손들이 왜 프랑스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무엇보다 파트너 국가의 기술적 자립을 진심으로 지원하는 한국의 신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변덕에 흔들리기에는 우리의 기술력이 너무나도 거대해졌고 시제 5호기의 가치는 이미 그들이 제시한 금액을 수십 배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로서 세계 하늘의 기준을 다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방산이 가진 진정한 저력이며 시제 5호기가 증명해 보일 우리 기술의 당당한 위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대응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국익과 기술 안보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개발 자금이 부족해 해외 파트너에 의존해야 했던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방위 산업은 이른바 제조업의 근육량이라 불리는 상시, 양산 능력에서 세계 최정상급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유럽의 전통 강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수 생산 시설을 축소하며 포탄 한 발을 생산하는 데 1,000만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 아래 수십 년간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 고도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조 역량의 차이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는 기준이 되었으며 인도네시아가 최근 카타르를 거쳐 소구경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 측에 선입금을 약속한 것 역시 한국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물량을 대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시제 5호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내면 시제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하겠지만 우리 방위사업청과 카이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에게 핵심 기술이 집약된 시제기를 넘겨주는 것은 국가 자산을 유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KF-21 차세대 블록 사업에 인도네시아를 밀어내고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히 타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중동 지역의 거점, 생산 기지,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역시 자국 역사상 첫 번째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산 제품을 최우선 검토하며 우리 방산의 신뢰성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변덕은 오히려 우리에게 파트너십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시제 5호기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가 아니라 우리 무기의 가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죗값을 치를 준비가 된 새로운 파트너의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 한 대를 파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설계한 미래 전장의 생태계를 누구와 함께 공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저지른 잠수함 계약 미이행 사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을 맺고도 입금을 하지 않아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전투기 사업에서는 더욱 철저한 선입금 조건과 기술 보호 장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술 주권은 구걸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깎고 다듬은 에이사 레이더의 알고리즘과 저피탐 설계 기술은 오직 신뢰를 지키는 동맹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방산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넓어지고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제 5호기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적 자존심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상징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약속에 얽매여 미래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사라진 자리에 더 큰 신뢰와 협력의 가능성을 가진 거인들이 줄을 서고 있으며 우리는 가장 당당한 자세로 그 파트너를 선택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쇳물보다 뜨거운 의지로 일궈낸 우리 방산의 진정한 저력이자 신용 없는 파트너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차가운 경고입니다. 시제 5호기는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기체가 아니라 주인을 직접 검증하고 선택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KF-21 시제 5호기의 운명은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의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으로 빚어진 이 기체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연구원들의 땀방울과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는 국민적 염원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내민 900억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쏟아부은 그 뜨거운 열정과 기술적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부채감이나 막연한 기대감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당당한 시선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시제 5호기의 수직 꼬리 날개에 다시 새겨질 국기는 단순히 돈을 낸 국가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함께 기술의 미래를 공유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킬 준비가 된 진정한 동반자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어낸 이 경이로운 성취는 누군가에게 구걸하거나 양보할 대상이 아니며 오직 우리의 실력으로 쟁취한 주권의 결과물입니다. KF-21이 내뿜는 강력한 엔진 굉음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전 세계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거침없는 포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느낀 자부심이 단순히 숫자로 기록된 수출 실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튼튼한 안보의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제 5호기는 이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으며 그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방의 찬란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기술진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도약과 그 이면에 숨겨진 뜨거운 이야기들을 가장 깊이 있고 진정성 있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항해에 끝까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비상할 때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감사합니다.